그러니까 이 객체, 경계, 이건 스스로 경계일 수가 없죠. 또 주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체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객체가 주체를 말미암아서 이제 객체가 되고, 주체도 역시 스스로 주체 스스로 주체일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을 감사하고 모든 것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익히 그 마음속에 알아 새길 텐데, 그렇다면은 갈등이 좀 덜 하겠죠. 시비 분별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걸 확연하게 우리들 마음에 그 수용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시비 분별이 아예 없어지고 갈등이 싹 사라져 버리는 그야말로 만법 무구가 된 그런 그 입장이 될 텐데, 이게 이런 그 관계성, 이런 관계성에 대한 그 깊은 이치를 우리가 마음에 제대로 이제 새기지 못하니까 전부 좋은 것은 전부 내 덕이고 말이지, 나쁜 것은 전부 너 때문이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생각을 하는데,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안 차는 무슨 뭐 어떤 정치인이 있다. 그래도 그것도 내 허물이야, 사실은. 내 마음에 안 찬다면은 그건 내 허물이라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있으니까.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있는 것도 결국은 내 마음에 안 차는 그 사람 덕에 또 내가 있는 거예요. 이치는 그래 돼 있다고요. 그게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건 관계없이 이치는 그래 돼 있어. 우리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건 내 사량 분별이고 내 어떤 그 습관이고 내 어떤 아전인수격인 에고이지 말하자면 내 어떤 그 이기주의적인 그런 그 생각에서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하는 거지, 사실 그걸 뭐 제대로 기준 삼을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건 나 때문에 그건 나로 인해서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들어서 안 드는 행동하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 책임이 내 인데 있다고. 내가 만약에 마음에 안 든다면은 그것도 내 인데 책임이 있어. 내가 그 사람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역시 그 사람 책임이고 역시. 그러니까 남 탓할 게 아무것도 없어. 아주 그 가까운 뭐 가족끼리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왜 마음에 안 드냐? 그건 내 마음에서 벌써 그렇게 지어 놓은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렇게 지어 놨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 아닌 딴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알겠죠? 뭔 소린지. 말이 좀 까다롭긴 하고만은 그래도 정도가를 공부하고 신신명 공부하는 그런 거 대성학인 아니 또 대성수자라고 할까? 이거는 이제 선시를 공부하는 그런 그 학인이니까 선학인이라고 해야 되겠네. 선학인. 대성선학인 정도 되면은 그런 이치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게 이제 몸에 푹 젖어가지고 일상생활에 그게 응용이 돼야 할 그런 그 입장이죠. 욕지 양단이 된 원실공이라 그 양단을 알고자 하는가? 알고자 하는가? 원래 하나인 공이다. 그 양단 말하자면 두 가지죠. 주관이니 객관이니 하는 두 가지 뜻, 두 가지. 그 뿌리, 그 뿌리를 알고자 하는가? 해집고 들어가고 해집고 들어가고 벗기고 벗기고 또 벗기고 벗겨보면 결국은 분석하고 분석하고 분석하면은 그게 결국은 뭐냐? 텅 비었다 이거야. 공한 그 자리다. 원래 이 하나인 공이다 이거야. 말을 하자니까 하나인 공이지. 없는 것을 하나인 없는 거다. 이상한 소리지. 하나인 없는 것이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니까 일공이라 그런 거지. 하나인 공이다. 하나인 없는 거다. 이거 없으면 없지. 하나인 없는 거다. 말도 아니지. 그런데 이제 표현상은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공한 거야. 공한 것은 공했다 할 것도 사실은 없어요. 공했다 할 것까지 없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이 결국은 너니 나니 하는 그런 그 분별심이요. 양단이 뭐예요? 너니 나니 하는 거죠. 주관이니 객관이니 너니니 뭐 경이니 하는 그것이 양단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너니 나니 하는 그것이 그냥 와 이렇게 요지부동으로 버티고 서 있죠. 그런데 그거 참 알고 보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바로 그 자리더라. 말은 쉽지만은 그런 그 경지를 우리가 수용한다 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나다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 나라고 할 아무것도 없어.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무슨 이 4대 육신으로 그 결합된 게 난가. 그건 분명히 아니고 나나치 인연이 결합해가지고 이렇게 성장이 됐고 또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온갖 분별심을 일으키는 그것도 온갖 그런 수상행식의 같은 그 정신적인 그런 그 작용에 의해서 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그건 찾아보면 이는 몸뚱이보다 더 허망해요. 그건 몸뚱이보다 더 허망하다고 사실은. 일체 감정도 마찬가지야. 좋다고 하는 감정, 밉다고 하는 감정, 좋을 때는 참 죽을 똥 살 똥 모르게 좋다고 하지만은 그 좋다고 하는 감정도 가만히 분석해보면 없어. 분석해보면 없고 또 세월 지나보면 역시 또 없어. 미운 감정도 마찬가지. 미운 감정도 아무리 분석해봐야 그 미운 감정은 없고 또 세월 지나면 본래 없기 때문에 세월 지나면 그게 없어진다고요. 좋은 감정도 없어지고 미운 감정도 없어져. 뿌리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몸뚱이도 그렇고 어떤 마음의 경지, 정신적인 것도 그렇고 그 찾아보면은 나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그렇게 존재한다고 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나만 그런가? 다른 객관도 똑같이 그렇다 이거. 다른 객관도 또 그렇다. 그게 이제 욕지양단 두 끝을 두 가지를 두 가지의 근원자리를 알고자 분석해보고 찾아 들어가 보니까 원래 하나의 텅 빈 자리더라. 원래 텅 빈 자리 그거더라. 없더라 이거. 너도 나도. 주관 객관이 되고 능과 경이 되는 거죠. 여기서 능과 경의 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는 너무나도 뚜렷하게 그냥 저 지산이 우뚝 서 있듯이 그렇게 우뚝 나라고 하는 것이 서 있고 따라서 어떤 나에 의한 다른 어떤 객관 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뚜렷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사물을 제대로 깨뜨려 보지 못할 때 그런 그 현상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상태가 그렇다 보니 그런 거죠. 마치 비유컨대 어두운 길을 가다가 비석을 잘못 봐가지고 무슨 도둑놈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신없이 살려고 도망가는 그런 그 상황과 같은 거죠. 비석은 무심히 그냥 서 있어. 어슴푸레하고 어두우니까 잘못 보인 거예요. 잘못 보고서 비석처럼 그렇게 비석이 말하자면 도둑놈처럼 보인 거지. 길에 떨어져 있는 그 새끼 토막이 잘못 보아가지고 어두우니까 잘못 보아가지고 그게 구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막 그냥 도망가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산다는 게 그래요. 우리의 그 살아오는 그 삶의 과정이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아픔투성이로 얼룩져 있는데 그건 결국은 새끼 토막이 어두워가지고 큰 그 뱀인 줄 잘못 아는 거. 비석이 서 있는데 그 비석으로 보질 못하고 어떤 강도나 무슨 아주 나쁜 그런 거 도둑놈으로 그렇게 오인해가지고 막 그냥 정신없이 도망가는 거. 그와 꼭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 없이 어떤 사물과 어떤 이치를 꿰뚫어 보지 못하고 실상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쏘가서 살고 취해서 사는 그 꼴이 쏘가서 살고 취해서 살다 보면은 그만 거기에 상처를 받게 되고 어떤 상처를 피투성이가 되고 여기에 멍들고 저기에 다치고 이런 그 삶을 우리가
꾸준히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보기에 또 깨달은 분들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저 멀쩡한 비석을 보고 말이지 강도인 줄 알고 자기 잡으러 오는 강도인 줄 알고 저렇게 도망가고 있으니 제대로나 도망가나 일이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고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다리가 부러지고 말이지 엉금엉금 기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으니까 깨달은 사람 눈이 환하게 그 밝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참 한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이제 자꾸 이런 선지식들을 통해서 선지식의 이런 가르침들을 통해서 자꾸 이제 귀로도 자꾸 훈습을 해야 돼요. 지금 뭐 당장에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자꾸 훈습하고 의식적으로라도 자꾸 이제 그야말로 참 계란으로 발치는 그런 그 격이 있는지는 모르지. 우리의 그 무지몽매하고 두꺼운 그런 업장과 무명업장이 설사 그런 상태라 손치더라도 그래도 계란으로라도 바위를 자꾸 치다 보면은 그 계란에 언젠가 바위가 깨지고 부서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길밖에 또 없다고요. 이런 신신명 같은 이런 큰 법문, 이런 높은 법문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그 영혼을 자꾸 노크를 하고 자꾸 두드리고 와서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혼탁해 있는, 그리고 굳어져 있는 이런 그 정신 상태를 자꾸 흔들어 놔야 한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시원하게, 참, 밝아지고,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분명히 오겠죠. 일공동량하여 제한만상이다. 아까는, 주관과 객관이 모두 공이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여기는, 제대로 공이 되면은 주관도 객관도 다 생명을 얻는다. 그리고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아까는 부정당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기는 제대로 공해지면, 공한 줄 알면 다 살아나. 다 살아서 다 생명을 얻고 다 활개를 치는 거죠. 그 하나인 공이 말하자면 주관과 객관에 의한 편협심, 편견의 마음이 공해지면 둘과 같다 이거 둘. 너 주관과 객관이 다 살아난다 이거예요. 양변이 하나가 양변이 그대로 같아진다. 양변과 같다 이거. 양변이 그대로 살아난다 이겁니다. 양단이. 그래서 제한만상이라 삼라만상을 다 함께 포함한다. 삼라만상은 결국은 주관과 객관에서부터 생기거든요. 주관과 객관이 벌어지면 거기서 삼라만상이 벌어지는 거라. 그럼 주관과 객관이 살아나면 거기에 딸려있는 삼라만상은 저절로 살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한만상이라. 가지런히 삼라만상을 전부 다 포함한다. 전부 살아나게 한다. 그게 이제 중도자리입니다. 중도라는 게 텅 빈 것이 아니고 텅 빈 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이 제 가치를 얻을 때 어떤 한 가지에 치우쳐가지고 다른 것이 무시되면 그건 중도가 아니에요. 무시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같은 어떤 빛을 발할 때 그게 이제 진짜 중도다. 그러려면은 어떤 주관적인 어떤 편견이 없어야 되고 또 객관으로서의 편견도 없어야 돼. 그게 뭔가 하는 일공이야. 일공이면은 둘 다 동등한 입장이 된다. 동량이야. 그러면은 삼라만상이 그대로 다 생명을 얻고 빛을 발하고 다 살아난다. 제한만상이라 가지런히 다 포함하게 된다. 그게 이제 제대로 중도가 된 자리죠. 그러니까 공했다고 해서 아주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줄로 알아서는 크게 잘못된 거죠. 말하자면 그것은 흔히 단멸공이다 그러죠. 단멸공에 빠져버린다. 그래서 하나인 공이 양단과 같아. 두 가지와 같아. 그래서 두 가지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이 곧 두 가지 그대로다. 주관 객관 그대로가 공이다. 공이면서 주관 객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차원이 가장 이상적인 그 차원이고, 그것이, 그렇게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견해고, 그걸 이제 우리가 흔히 중도 정견이다, 중도의 바른 견해다, 그럽니다. 뭐 어떤 새로운 것이 뚝 붉어지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보는 것, 그걸 정견, 또, 그렇게 보는 것은 중도다. 그래서 중도 정견.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또 치우치지 않으니까 무시할 것도 없는, 또 무시당할 것도 없는, 서로가 누구도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이치가 본래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 그걸 깨뜨려 보는 게 그게 중도다 이거예요. 그리고, 중도 정견, 바른견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공동양하야 제한만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객관적인 법하고 다르지가 않다 이거요. 다르지가 않다. 같다 이거요. 그게 일공동양이다. 또 객관적인 모든 일체 법이 마음과 다르지 않다. 그게 이제 제한만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질을 보면 곧 마음을 보고 또 물질이 없으면은 또 마음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 삼라만상이 그 한 법으로 인친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 있습니다. 삼라만상이 전부 한 법으로 인친 것이다. 내 한 마음의 도장이다 이 말이야. 내 한 마음의 도장을 찍은 것이 눈앞에 벌어져 있는 삼라만상이야. 그러면 내 마음을 펼쳐놓은 거라. 내 마음이라는 도장이 찍어놓은 그런 그 그림이야. 말하자면 내 마음의 부분들이다. 내 마음의 현현이다. 내 마음이 나타난 모습이다 이 말이야. 내 마음 나타남이야 그냥. 정리해서 한마디로 말하자면 내 마음 나타남이야 세상은. 그 내 마음 나타남인데 그걸 어떻게 뭐 싫어하고 좋아하고 따로 배척하고 자시고 할 게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 이제 사기치는 사람도 결국 내 마음 나타남이야. 그걸 이제 인연으로 따져도 결국은 그게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런 그 연기의 이치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그런 그 이치에서 하는 소리지만은 연기의 도리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대로 딱 맞아떨어진다. 그대로 내 마음 나타남이라. 어디로 봐도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그런 그 경지죠. 그 다음 불견 정추원이 영유편당가 정과 추를 보지 못하거니 어찌 편당이 있겠는가. 정은 마음에 드는 거죠. 세밀하다 이런 말이고 추는 거칠다 그렇습니다. 요건 이제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정과 추 역시 상대적인 그 말입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스님들이 그 식사할 때 주의 사항 중에 초발심사경문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정추를 가리지 말라. 요건 이제 좋은 음식, 자기 마음에 드는 음식, 맛있는 음식이라고 해서 바로 때다 많이 들어놓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말이지 거친 음식이라 해서 안 먹으려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런 그 이야기가 있듯이 여기에 이제 정추가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정과 추가 보이죠. 내 마음에 드는 음식 있고 들지 않는 음식 있고 드는 사람이 있고 안 드는 사람이 있고 드는 물건이 있고 안 드는 물건이 있고 드는 방향이 있고 안 드는 방향이 있고 뭐 전부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런 경지가 되면은 말하자면 일공동양하여 제한만상이 되면은 정추가 보이지가 않아. 볼 수가 없어. 불견정추야. 특히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게 없어. 아예. 그러니까 치우칠 까닭이 없지. 영유 어찌 편당이 있겠는가. 그래 마음에 드는 사람도 없고 안 드는 사람도 없고 전부 마음에 든다 이거예요. 전부 마음에 든다. 그 어디에 치우쳐요? 똑같이 마음에 드는데 어디에 치우치냐 이거예요. 치우칠 게 없다. 삼라만상 그대로가 중도 아닌 게 없죠.
진리 아닌 게 없고, 어느 순간, 어느 장소, 내 삶 아닌 것이 없다. 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 아닌 것이 없다. 그 어느 순간은 좋고, 어느 순간은 나쁘고, 그게 있을 수 없죠. 돌 하나 풀 한 포기까지도 따지고 보면 중도 아닌 것이 없고, 그야말로, 사사무해한, 진리의 세계 그대로죠. 내 인생의 그 공간적인 것이나 시간적인 면이나 똑같습니다. 어디 있을 때는 내 인생이고, 어디 있을 때는, 내 인생이 아니다. 악몽을 꾸고 있을 때도 내 인생의 한순간이요. 좋은 꿈을 꾸고 있을 때도 내 인생의 한순간이라. 마음에 들었던 시간도 내 인생의 한순간이고, 어디서 시험 쳐서 낙방을 해가지고, 시리에 젖어 있을 때도 그것도 내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야. 그런 시간이 하루가 지났든지 한 달이 지났든지 1년이 지났든지 그래도 하루 한 달 1년이 그대로가 내 한순간 소중한 내 그 인생의 한순간 한순간이라고요. 그거 빼버리고 어떤 영광의 내 인생은 없어. 그 영광스러운 어떤 시간만 내 인생이고 내 삶이다라고 흔히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야. 모두가 내 삶과 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장소, 어느 때든지 내 삶 아닌 것이 없고 내 도 아닌 것이 없고 법 아닌 것이 없고 진리 아닌 것이 없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 정추를 보지 못하거니 어찌 편당이 있겠는가. 따지고 보면 정과 추가 사실은 그렇게 나눠질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깊이 들어가서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보더라도 지금 우리는 뭐 이런 그 깨달은 분의 그 말씀을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저 이렇게 이해하고 그 깜냥대로 이해해보고 깜냥대로 해석을 해봅니다마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겉만 맴도는 것 같고 수박 거달기 같은 그런 그 입장이지만 사실 한눈 뜨고 정말 보다 더 깊은 눈을 뜨고 세상을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가 봐요. 그전에 어떤 사람이 이웃집에서 밥을 해놨다고 해가지고 밥 한 끼 먹으러 이제 초청을 받아갔어요. 갔는데 밥을 풀려고 하는데 마침 그 주걱이 밑에 이제 땅으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집 아이가 그냥 거기다 대고 오줌을 싸가지고 주걱을 다 적셔 놓은 거라. 그 손님으로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그걸 말할 수도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 집 주인은 그 주걱을 그냥 무심히 그냥 주워가지고 아이가 거기다 오줌을 쌌는지 안 쌌는지도 전혀 모르니까 들어가지고 그 주걱을 가지고 그대로 밥을 퍼가지고 이웃집 손님에게다가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것을 본 사람은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거지. 어째서 먹겠어요 그걸.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갑자기 배가 아프다 하고서 도저히 못 먹겠다고 내가 저 속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상하다고 약 먹을 시간이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러면서 변명을 하면서 겨우겨우 이제 그 자리를 이제 모면해가지고 밥을 안 먹고 이제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밥을 식사를 해놨다고 초청했던 그 집에서 감주를 말이지 맛있게 했다고 하면서 한 것을 이제 갖다 주는 거라. 그럼 먹어보고 참 맛이 좋아서 잘 먹었다고요. 나눠서 아주 잘 먹고는 이 아이가 당신이 말이죠 어제 배 아프다 해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리고 밥이 남아가지고 그 밥을 가지고 감주를 만들어 놓으라고. 결국은 그 주걱에 묻었던 오줌 다 먹은 거지. 세상 이치가 그래 돼 있는 거예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짧은 소견으로 피했다고 마음 놓고 살아가지만은 그게 피해진 것도 아니야. 전부 그 속에 더불어서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과 추를 가르치지가 않아. 가르치지도 않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안목으로는 정과 추가 보이지가 않아. 아예 보이지가 않아. 좋은 게 하고 나쁜 거 하고 보이지가 않는다고. 그 사람들 눈에는 안 들어와 버려. 본질적으로 그게 어느 게 정하고 어느 게 추한 것인지 그게 나눠지는 게 아니니까. 그래 불교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밥은 깨끗하고 말이죠. 오죽은 더럽다는 그런 치우친 생각이 없는 거라 치우칠 수도 없어. 불견 정추 영유 편당 어찌 편당에 치우친 생각이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아이고 오줌 묻은 밥을 어떻게 먹겠나 해가지고 속에서 올라오는 구역질을 겨우 참고 모면했지만은 결국 그걸 자기가 먹었잖아. 세상은 그렇게 짜여져 있어. 법계 연기라. 온 우주 법계에 있는 모든 것이 그렇게 전부 연관관계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어울려져 있다고요. 적절한 예화가 될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과 추에 대한 우리의 그 치우친 그런 그 생각을 한 번쯤 점검해보는 그런 그 이야기는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그런 분별심도 결국은 그 밥과 오줌과의 그런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 다음 대도채관하야 무의문안이다. 대도의 체는 너그럽다, 넓다 이 말입니다. 대도의 본체는 대도 그 자체, 큰 도라고 하는 그 도의 자체는 아주 넓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문안이야. 쉬운 것도 없고 어려운 것도 없다. 그냥 그대로라. 체관이기 때문에 본체가 너그럽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라. 여기 관이라 너그럽다 넓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또 그 넓다 하면은 또 우리는 또 넓은 것을 상상을 하게 된다고요. 여기는 어떤 그런 그 상상할 수 있는 그 넓은 게 아니야. 그냥 그대로요. 그래서 거기는 어느 한계가 있고 어느 정도가 있고 어느 선이 있어야 어렵느니 쉽느니 하지. 여기는 그런 선, 한계 그런 그것이 없어. 그러니까 무의문안이야. 쉬운 것도 없고 어려워. 쉽다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통하지가 않아. 뭘 체득하는 게 있어요. 새로 말하자면 어떤 얻어내는 거, 새로 만들어내는 거, 새로 지어내는 것 같으면 어려움도 있고 쉬움도 있겠지만은 이것은 본래 있는 또 그냥 그대로 조작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쉬울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쉽다 어렵다 하는 게 아예 처음부터 해당이 안 되는 그 자리라. 해당이 안 되는 자리라고요. 그 말이라. 해당이 안 된다. 쉽다 어렵다. 그건 새로 조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새로 조작하는 것 같으면 어렵기도 하고 또는 쉽기도 하겠죠. 근데 조작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도 닦기 어렵다, 도통하기 어렵다 하지만은 그거는 정말 너무 몰라서 하는 거지. 우리들을 쉽다 하든 어렵다 하든 그건 지 마음이지. 도는 본래로 우주에 변만해 있고 내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벌써 내 삶 속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것. 그래서 대도 체가 넓다 이 말이야. 무진장이고 무궁무진한 것이고 변두리가 없고 한계선이 없고 어떤 틀이 없고 정형이 따로 있는 게 없다. 공생대각 중에 여해 일구발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능경에. 이 도가 얼마나 넓으냐. 허공이 예를 들어서 크다고 하는데 이 도, 깨달음, 큰 깨달음, 말하자면 마음자리죠. 거기서 이 허공이 생겼다. 그 생긴 것이 말하자면 내 마음속에서 허공이 생겼어요. 이 넓은 허공도. 그걸 어떤 상태로 이제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저 바다에 한 방울의 물거품이 생긴 것과 같다 이거예요. 바다는 내 마음, 깨달음의 경지라면은 물거품은 허공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허공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다 대면은 물거품 하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내 마음의 그 경지는 이 법배, 진리의 경지는 법계심이라고 할까, 심지라고 할까, 마음의 자리라고 할까, 그거는 어느 그 선이 있거나 한계가 있거나 어떤 제한이 있거나 그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도체관이죠. 쉬운 것도 어려운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능경의 그 말처럼 굳이 허공하고 우리 깨달음의 마음자리하고 비교를 하자면은 바다의 물거품 하나 정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해와 달이 그 속에 포함되고 산천 초목이 그 속에 포함된 거 이건 뭐 말할 여지가 없는 거죠. 방구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도에 대해서 어렵고 어려우며 열섬이나 되는 참깨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펼쳐서 말리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열섬되는 참깨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펼쳐서 말린다 이거예요. 그 열섬을 어떻게 한 개도 나무 위에다 올려서 말리기가 어려울 텐데 바람 불어버리면 떨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열섬이나 되는 참깨를 펼쳐서 말리는 것과 같이 그렇게 어렵다. 또 쉬운 입장으로 보면은 쉽고 쉬우며 백초의 끝마다 조사의 뜻이로다. 두두물물이 그대로 조사가 깨달은 진리다 이 말이야. 어느 것 하나 진리 아닌 게 없다.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쓰고 있는 무슨 사용하고 있는 온갖 도구, 어느 것 하나, 풀 한 폭에 나무 한 그루 굴러다니는 돌, 어느 것 하나 도 아닌 게 없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지를 굳이 여기에서 신신명에서는 무의문화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런데 소견호의하여 정급전지로다. 우리 같은 아주 작은 견해를 가진 조그만한 그런 소견을 가진 사람들은 호의라고 해서 의심한다 이 말입니다. 여우가 본래 의심이 많기 때문에 여우 호자를 의심호라고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급하게 할수록 더욱 더디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아야 되겠다. 빨리 알아야 되겠다. 해도 도대체 답답해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그것이 벌써 잘못된 건데, 따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 줄로 아니까. 나는 지금 깨달음의 상태가 아니고 마음의 어떤 그 경지에 있지를 않다. 그래서 어떤 그 마음의 경지, 본심의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되겠다라고 그리고 나 자신을 부정하는 게 호의요. 의심하는 거고, 그게 또 작은 소견이라고요. 그런 그 작은 소견을 가지고 깨달았니, 깨달지 못했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면은, 급하면 급할수록, 급하게 하면 급하게 할수록 더욱 더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걸음도 옮길 게 없는 거예요. 한 걸음도 옮길 게 없는 그런 그 경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견해가 좁다 보니까, 소견이 없다 보니까 그런 이제 입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한마디 쉬운 표현으로 하면은 우리들 마음이 본래 부처인 줄을 믿지 않고 마음 밖에 별따로 이제 부처되기를 이제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견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부처라고 하는 사실을 호의하는 거죠. 믿질 않는 거죠. 의심하는 거죠. 정리하면은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집지실도니 필입사로라. 집착하면 법도를 잃어버린다. 이 도자는 법도, 어떤 그 규칙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삿된 길로 들어간다. 집지실도요 필입사론이라. 그러니까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고 수행해야 할 것이 있고 이루어야 할 것이 있다. 이런 식으로 확 마음이 굳어져 있고 마음이 얼어 있죠. 그것이 집착입니다. 그것이 집착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그 원칙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삿된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수행에 그렇다고 또 무관심해도 안 되지만은 너무 집착하면은 잘못 가기가 일수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검은 줄을 다루는 것과 같이 하라 그런 말이 있죠. 너무 팽팽하게 당겨도 소리가 제대로 안 나고 또 너무 느슨하게 해도 말하자면은 소리가 제대로 안 난다. 여기는 꼭 그런 말이 여기서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연관은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집착하는 것 그걸 일단 경계를 하고 다음에 방기자연이라 채무거준이라 그랬어요. 놓아버리면 저절로 자연스러워진다. 그리고 그 채는
어디에 가고 머물미 없다. 놓아버리면 자연이 본래대로 된다. 그래서 본체는 가거나 머무는 것이 없는 혼연히 이 삼라만상과 하나가 되는 그런 경지라고나 할까요? 본분이 성인이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이제 다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체로진상이라 해서 우리 심체가 그대로 다 진상을 드러내는 거죠. 항상 하고 늘 참되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내고, 그러면은 여여한 부처, 그대로인 부처 그대로, 그대로인 부처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심성무렴하여 본자원세이나 우리의 마음은 본래 물뜸이 없어가지고 오염되지 않았어. 계계가 원성이야. 또 본래로 원성이야. 원만이 이루어졌어. 사람이 본래 갖췄고 계계가 다 원만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심체가 그대로 영원한 것이요, 항상 참다운 것이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불구문자라. 어떤 문자로도, 어떤 말로도, 어떤 표현으로도 그건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자에 구애되지가 않는다. 문자에 구애되지가 않는 거예요. 표현에 구애되지가 않는다. 표현한다고 해서 해지는 것도 아니고, 표현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다만 망연적 여여불이라. 다만 망령된 인연만 떠나버리면은 곧 여여한 부처다. 괜히 망령된 인연을 일으켜가지고서 본래인 그 부처, 그냥 그대로의 그 부처를 우리가 수용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망령된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괜히 알량한 그 지식,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쓸데없는 그 기준이라 할까, 이런 것들을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휘둘리고 거기에 이제 끄달리다 보니까 진짜 자기 집에 있는 그 꼼짝도 안 하고 원래로 그대로 변함없는 그 부처자리, 그것은 그냥 망각해버린 거죠. 그걸 잃어버리게 되고, 뭐 잃어버린 건 아니죠. 그냥 그대로 있는데 잊어버린 게 된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그 망령된 인연들, 본래 걸치지 아니했던 그런 것들만 떠나버린다면 본래 자기 집에 있는 변함이 없는 여여한 그 부처,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구례 부동 명유불이다. 본래로 들것도 까딱하지 않는 그냥 그대로 부처다. 옛부터, 그것도 본래부터 움직이지 아니한 부처다. 구례 부동 명유불이다. 그런 그 법성계 표현과 같이 그런 거 경지가 방지자연이다. 그냥 그대로다 이거요. 놓아두면 그냥 그대로다. 가고 오고 할 것도 없고, 닫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무슨 뭐 알고 모르고 할 것도 없고, 그런 그 상태로서 원만이 이루어져 있고, 또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그 여여한 부처자리다. 바로 그것이 이제 중도적인 견해다. 중도 정견이다. 인간을 바라보고 또 사물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또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그 바른 소견이다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